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내주는 일괄 제공 서비스도 처음 도입됐습니다.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한 거죠. 개인과 회사의 사전 동의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평균 환급액은 한 명당 65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리 떼가는 세금도 많고 이에 대한 환급액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필요한 자료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연속 1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고 목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8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급증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주로 농어촌으로 이뤄진 전남 고흥군은 일찌감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역입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고흥군이 제시한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공감대가 부족한 만큼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연속 1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 전남에서는 어선과 외국인 클럽,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서 목포 57명, 무안 26명, 영암 14명, 순천 10명, 여수 4명 등 17개 시군에서 13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여수에서는 선원들을 중심으로 오미크론이 전파됐고 영암은 외국인 클럽, 목포는 어린이집에서 8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의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 해제 시설은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을 비롯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영화관 등 모두 6종에 해당됩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에서 시식이나 시음, 취식이나 호객 행위는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은 다음 달 6일까지 최대 6명까지 가능하지만 목포와 나주, 영암, 무안 등 4곳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취약한 장소를 돌며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7일 산정 농공단지에 있는 한 업체를 찾아 103명에 대한 검체 제출을 마쳤고 앞으로 대양산단과 삽진산단 등 산업단지를 돌며 업체 50여 곳, 9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기해 전남의 각 지자체별 누적 확진자 수는 목포가 1,3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1,100여 명, 여수 1,000명, 나주 700여 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는 농촌 지역의 해묵은 과제입니다. 고흥도 마찬가지인데요. 고흥군은 드론 등 3가지 산업이 해법이 될 것으로 보고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공역을 보유한 고흥군. 그런 만큼 첫 번째 중점 산업은 드론 분야입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8월 준공된 고흥 드론 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8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됐고 앞으로 드론 설계부터 제작, 실증까지 한 공간에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올해까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영농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농지에서 드론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영상 정보를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나로호 발사에 이어 최근 누리호가 발사된 고흥군은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장인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에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가 종합비행 성능시험장도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도심 항공 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비행 실증을 위한 유무인기에 대한 실증, 현장 테스트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산업이 또 육성이 많이 될 겁니다. 이외에도 고흥군은 저리도 해전 승첩지를 관광화하고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를 만드는 등 해양 관광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산업이 정착되면 농촌 지역의 해묵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성장 동안 산업이 육성이 되면은 우선 젊은 우수 인력들이 우리 고흥에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에서 일할 인력이 들어오고 인력이 들어오다 보면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흥군의 차세대 유망산업과 해양관광산업 육성이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과 향후 여건 점검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전남의 물가 상승률은 0% 초반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2.6%로 급증했습니다. 가계 체감 물가 파악에 도움이 되는 생활 물가 지수는 3.4% 상승했고 특히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 지수는 5.1%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되는 상품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물가 오름세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수출 실적은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 지역 본부가 조사한 지난해 전남의 지역 수출 규모는 427억 달러로 2020년과 비교하면 57.6% 급증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액이 270억 달러까지 줄었다가 미국과 인도로 팔려나간 석유 제품과 합성 수지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다만 역대 최고라는 숫자 이면에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출 단가가 증가하면서 수출 금액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팔았다기보다는 통계의 착시 현상으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네, 여수 세계박람회가 열린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이었는데요.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인수 뜻을 밝혔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여수 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사업 시행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것. 하지만 지난 10일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공공개발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수시는 당혹스러운 상황.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사후 활용 주체가 되면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될까 우려하는 광양 지역민을 고려해 상정이 불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지역적인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역시 불발에 유감을 표하면서 특별법 개정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 전라남도 해수부가 하나의 협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불발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장 인수에 의지를 보이면서도 지역사회 공감대가 먼저라는 입장.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여야 하는 당위성을 광양 지역 주민들도 이해할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박람회 재단이 안고 있는 부채 상환과 고용 승계 보장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채 문제와 31명의 재단 승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될 것이고 기재부, 해수부, 도하고 해서 합심해서 최대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박성현 사장은 특별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뛰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저출생 등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라남도 곽주민 출산지원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출산지원팀장 곽주민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 결과 도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지원 횟수가 제한되어 추가로 난임 시술을 받고 싶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7명의 난임 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그중 3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포기하려는 난임 부부에게 우리 도의 난임 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또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올해부터는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게 되어 더 많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 중 국가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종료하신 분이며 난임 시술비는 1회당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올해부터 소득과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원 대상 잘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분들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팀장님도 앞으로는 어떤 계획 세우고 있는지요? 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 지역의 아이 울음소리가 더 많이 들릴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주민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두 정당은 18일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당대당 통합을 최종 선포한 뒤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통합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각각 83%와 72%가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박홍률 열린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합동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통합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해마다 100만 명이 몰리는 광양매화축제가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광양매화축제 추진위원회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만큼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축제가 열리지 않더라도 상춘객들이 많이 찾을 것을 대비해 상황실 운영과 주차 관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개관 첫 해에만 110종의 새로운 표본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박물관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섬과 연안에서 자생하는 새로운 생물 표본 110종과 3만 2천여 점의 확증 표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섬 지역 자생생물 조사 과정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표본 14종과 96종의 미기록종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진도군이 계약 심사를 통해 1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도군은 503억 원 규모의 93건에 대한 계약 심사를 진행한 뒤 약 4억 4천만 원의 공사 발주와 용역 1억 1천만 원 등 모두 15억 5,5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